네, 그러면은 오늘은 5번째 저희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셔봤는데 이번에는 비아또라는 네임을 갖고 오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잭스, 제프, 지오 별로 큰 의미는 없었는데 비아또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행을 한 35개국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 다녔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권 그런 지역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그쪽을 많이 좀 다녔는데 그 닉네임을 이제 이건 전형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제가 어디 그 춤도 추러 가거든요. 그 라틴 댄스 거기에서도 이제 가면 닉네임을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은 건데 뭐 대부분 두 글자로 짓거든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하고 빠르게 외우기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근데 세 글자로 지어버렸어요. 네, 그 대신에 좀 유니크하게 안 잊어버리게 그래서 지었어요. 이렇게 개발도 하시잖아요. 개발자 씻기도 하고 원래.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편견이고 이게 나쁜 말로는 아니지만 뭐 개발자분들에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되게 이렇게 컴퓨터와 실험을 하는 이미지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비아또님은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게 여행도 이제 좋아하시고 커리어를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게 이제 여기 섞인 것 같아요. 네. 더 원래 자유로운 성격인데 근데 개발도 어찌 보면 좀 자유로운 면이 있죠. 네. 어디서든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프로그램의 언어의 관계 구애가 받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한 대로 짜는 거니까. 네. 근데 좀 여행을 언어를 배우는 게 먼저였고 그다음 여행을 다녔고 그다음 프로그래밍 세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 섞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팟캐스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먼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스트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가 저희는 경제적 자유니까. 그 비아또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 아니면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게 된 계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나는 뭐 경제적 자유는 아니어도 그냥 뭐 다른 걸 생각한다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떠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차를 좋아하거나 뭐 명품을 타본 적도 없고요. 차도 수해본 적도 없고 명품 운전만 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쇼핑을 뭐 안 좋아하면 뭐 돈 쓸 일 필요 없죠. 대신 뭐 돈 쓰는 건 뭐 여행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하는 거에 돈을 쓰죠. 주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큰 압박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제가 그 투자나 매매를 한 2017년 그때 비트코인 막 그때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지식이 많이 넓어졌죠. 경제적 그 세계 경제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노후에는 그렇게 뭐 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냥 그 정도는 제가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거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삶, 그게 목표죠. 그게 목표. 뭔가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삶. 아니면 뭐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서 뭐 어디 미국을 뭐 횡단한다든가 아니면 뭐 크루즈를 뭐 타고 어디 세계 여행을 하다든가 그런 게 이제 또 제가 원하는 거죠. 맞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자유의 측면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자유의 측면을 더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한 자유를 더 강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은 주 5일 일하고 이틀 정도 쉬고 그다음에 뭐 여름휴가 길게 가면 한 2주 가고 이게 자유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매여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래도 열심히 비행기 표 열심히 싼 거 찾아가지고 환승 10시간 하면서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야 그게 아니고 야 네가 운전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정말 풍성해져야지 이게 다시 가능해지는 거라는 결론은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자유롭게 하겠어? 일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든 나는 내가 그냥 쉬고 싶을 때 쉴 거야. 난 정해진 여름과 이거 말고 그냥 가장 한가한 비성수기 때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걸 달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어야지만 내 뭐 휴식의 자유, 나의 그 여행의 자유
내 일의 자유 이런 것들이 도달이 가능하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건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나는 여행을 다닐 때 무조건 비즈니스만 타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면 더 큰 부를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고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가 아닌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뭐 가서 렌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버스 타고 다니고도 좋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더 풍족한 필요가 없다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또 경제적 자유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면에서 오히려 좀 더 그런 객관적인 부의 지표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저는 비아또님이 생각보다 되게 낭만적이신 분이다 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만적인. 글쎄요. 야, 내가 낭만적인가? 예. 저는 사실 그 네. 낭만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 못한다. 또 좀 현실에 내려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방금 좀 공감대가 생겨서 한번 여쭤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심해 탐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몇십억 들어서 최근에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파키스탄에 엄청난 뭐 재벌들이 이제 맞아요. 3억 이상 내고 간 건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하겠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남들이 못하는 걸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돈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그 일론 머스크 그 활성 이주 프로젝트라든지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 뭔가 그런 돈보다는 이제 뭔가 다른 경험 이런 걸 해보고 싶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더 부자가 될수록 그런 경험을 더 원하지 않을까. 색다른 경험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뭐 이제 비아또님의 소득이나 투자 아니면 뭐 창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재 그럼 비아또님은 뭐 근로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프리랜서로 이제 LG CNS라는 회사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거기가 좀 그 전에는 저 스타트업을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기업인데 오히려 더 자유스러움 느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에 다닐 때 오히려 더 빡빡하고 엄청 일에 대한 부담 제약. 이런 게 있었는데 부담. 근데 오히려 그 대기업으로 이직은 아니고 프리랜서지만 오히려 뭐 이렇게 그 재택근무도 자유롭고 거의 금요일은 사람들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집에서 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은 더 높아졌고 또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됐다. 자세히 네, 진짜 심각하게 생각. 왜냐면은 이게 오히려 임금은 높아졌는데 더 편해. 사람은 더 좋은 인력은 다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더 나빠질 거고. 이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고 일하는 게 보상이 더 크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왜곡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그 날을 잡고 또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근로를 하고 계신 다음에 사실 이제 그냥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근로만으로는 사실 뭔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비아또님이 하고 있는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투자가 이제 주로 그냥 저는 근데 2017년부터 쭉 관심이 많았어요. 투자를 매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관심은 계속 있어요. 그 경제 뉴스를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차트 분석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꼭 사야 돼 뭐 이런 느낌 들면 거기서 진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배팅하는 스타일. 본인의 직감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직감보다는 여러 가지를 보죠 같이. 아주 초반에는 직감으로 주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그런 거 다 보고 판단하죠. 그렇게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에게 저희가 좀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최고의 손실률을 낸 종목이 한 몇 프로 정도이신가요? 최고의 손실? 저는 선물 거래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초반에 선물 거래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빵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00% 손실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 허다하죠. 선물 거래는 ETF도 마찬가지고 ETN도 있고 한데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거의 이제 지금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제 가봐야 뭐 11월, 12월 이제 산타일이 끝이면 그 다음부터는 쭉 저는 이제 침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도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공매도도 하시는군요. 아, 근데 저희 지금 출연진들 중에서 게스트나 다 포함해가지고 그 아무래도 좀 다양한 경제적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또 나오셔서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파생 상품의 경험.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선물 거래를 추천하는 친구가 제일 안 좋은 친구가, 제일 최악의 친구가. 날 피해야 될 친구.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죽어도 선물을 할 생각도 없고 파생을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으면 재밌으니까 한번 나중에 또 날을 잡아서 녹음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지금은 그러면은 기업 선택을 하시거나 할 때 좀 핵심적으로 보시는 뭐 지표들이 있나요? 저는 이게 그 책을 그래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 산업, 현재 어떤 산업의 호황인가,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다음에 차트 분석 세 가지를 다 보고 맞다 싶을 때 이제 하죠. 그때 매일 하죠. 보통 그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투자 관련해서 쓰는 시간 또는 공부하면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하루에 뭐 1시간? 최소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는 뭐 매매도 하고 그 시간에 뭐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매매해요. 그렇죠. 최소 한두 번 하루에? 아니요, 일주일에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저는 주식은 최대한 안 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보니까 10분도 그러니까 10년을 갖고 있을 게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게 결국에는 그 플랫폼의 조언이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더 탄탄한 기업인지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기업인지 등등을 좀 판단을 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혹시 뭐 고르시는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단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장기 투자형이 있고 단기 투자형이 따로 있죠. 아예 종목을 따로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종목도 있고 뭐 이제 뭐 지수 뭐 S&P 지수 뭐 QQQ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지수에 투자하는 거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니까 그런 거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이제 재밌는 게 가격도 있는데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내려와 있죠. 이자는 꾸준히 그건 꾸준히 주는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주식 채권에 투자하면 이제 이자도 계속 받고 가격도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고 하니까 채권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말 저희 출연진들 중에서 다양한 종목을 하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건 따로 날을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사실 이제 비아또님을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창이라는 교육을 같이 들어보면서 좀 이렇게 인연이 되긴 했는데 혹시 뭐 창업 쪽으로 좀 생각하시고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언제쯤에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 거시경제 쪽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한 4%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뭐 주식시장은 안 좋죠, 안 좋고, 뭐 일단 뭐 사업하는 사람도 다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창업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뭐 운도 맞아야 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하면은 대표가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개발만 하고 싶으신가요? 둘 다 관심 있어요. 둘 다 개발도 관심 있고. 근데 저는 주로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완전 사업가 마인드에서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안 돼도 무조건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푸시를 줄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근데 굳이 따지면 제가 창업가 형보다는 약간 개발자 형에 더 가깝지 않나. 예. 예. 그래서 왜냐면은 창업가가 뭐랄까 훌륭한 창업가가 되려면 이제 언변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로 조리 있게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얻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고 때로는 뭐 거짓말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이런 건 제가 못해요. 영업이나.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네.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장점이나 단점은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정직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때로는 뭐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사업을 하려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사기냐의 네. 선상에서는 그게 뭐 진짜로 뭐 내부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들이 준비한 거를 조금 더 가장해서 왜냐면은 그거 이상 성장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 선상에 있지만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결국에는 정직일 거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우리는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사기일 거고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아또님은 뭔가 이렇게 경험을 쌓고 이런 데는 굉장히 도전적이신데 네. 이게 업무나 뭔가 일에서는 조금 되게 보수적인 느낌?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도 그 내가 경험하시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듯이 이렇게 되게 도전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이제 현실을 많이 봐서 힘드신 그런 걸까요? 저 주로 스타트업에 조그마한 회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잘 되는 회사를 못 봤어요. 잘 되는 회사. 네. 아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네. 주로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업 그 대표님이 아주 무슨 사람이었어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뭐랄까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경우가 있었어요. 구경은 다 안 되더라고요. 잘 보면 욕심이 너무 낸 사람은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걸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 떠나. 또 무슨 경우에는 영업 이익을 못 내. 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막 퍼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창업가 되기가. 창업가 네. 되기가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근데 창업가로서 네. 좋은 성적을 내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것도 그 막 정직이나 막 이런 것들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데 저도 여러 가지 기업가들에 대해서 케이스도 보고 있지만 창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전 틀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다 다르고 각자만의 근데 잘 하는 사람은 본인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위대한 기업가, 대단한 기업가로 얘기를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닌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아마 가까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 얘기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본인의 강점을 극한으로 발휘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경영 철학, 그러니까 남의 투자 원칙이 내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나만의 경영 철학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원칙일 수도 있고 그게 원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 상에 우월하고 열등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겠죠. 거기다 책임을 본인이 질 거고. 근데 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 워렌 버핏 말고 그 누구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뭐 처음에 화성 간다고 하는 거 그때는 거짓말이었죠. 근데 다만 그걸 질러놓고 나서 지금 계속 뭔가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전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고 있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나는 언젠간 해낼 거야 내가 이게 나의 꿈이니까로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다만 뭐 이런 거 난 지금 당장 화성을 갈 기술이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이런 거는 거짓말이겠죠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원칙을 잘 적용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보면은 일론 머스크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는 성과를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창업이란 거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그쵸. 아이템이 그 시절에도 잘 맞아야 그쵸. 되고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그 사람의 이제 도덕적인 철학이라든지 뭐 등등이 다 있게 하겠지만 어쨌든 비아또님이 가셨던 스타트업들이 조금 안 좋은 경험을 많이 생산해내서 좀 힘들으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해러 나가시는데 좀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아니 근데 제일 큰 건 좀 거시 경제가 조금 안 좋다 그 생각이 커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이지만 네. 세계 경제는 항상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았던 시기에 가장 기회를 많이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 좋은 시기에 가장 큰 혜택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것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도 잘 못 받는 상황에서 내가 현금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사업 구조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 근데 그 시기가 아니라 내가 창업하는 시기에 너무 쉬웠어. 그래서 투자를 쉽게 받았어.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사업하다 보면 이게 수수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제일 많이 망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전자의 실력 없이 돈 때문에 성장했던 회사들이 가장 많이 파괴되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 닫잖아요.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애초에 좋은 사업도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 좋다 보니까 그냥 키워드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투자를 받았고 그래서 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대표 또는 그 대표의 주변 사람들도 아니면 거의 직원들이 월급 받았겠죠. 투자 받아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했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게 세상에 좋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미션을 잡는다면 안 그런 회사의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연히 좋아서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오히려 그런 기본 체력을 잘 기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받는 수 있는 회사라면 진짜 얼마나 많은 걸 요구받겠어요, 지금은. 근데 저도 회사를 뭐 잠깐 뭐 시장 좋을 때 이제 10년 주기라고 하면은 시장 좋은 2, 3년치에 운 좋게 투자 받아가지고 시장 이제 거품 꺼지기 전에 팔고 나오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걸 잘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2, 3년에 한 번씩 계속 권리금 받고 팔고 새로 하고 그 트렌드에 맞게 계속 하시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잘할 때 들어가서 잘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자산 가치 이제 오를 만한 거 투자해가지고 그냥 쭉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뭔가 나만의 원칙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기업을 만들어서 금방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내가 화상으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화성으로 보낼 때까지 이 회사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내가 그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기, 나쁜 시기 다 겪을 거고 두세 번 사이클을 겪겠죠. 그거를 감수를 한다면은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서의 지금 당장의 시기를 볼 게 아니라 20, 30년 단위로 봐야 되고 내가 시작하기에 이 시기는 나쁘지 않다. 라고 좀 그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공동창업자를 구하는데 시장이 좋아. 그럼 이 사람들 부르는 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훨씬 비싼 돈 주면서. 근데 막 회사가 막 깨져. 그러면 이제 인재가 남겠죠. 이 인재 풀에서. 그럼 어떻게 보면 창업을 했고 내가 비전이 있으면 올만한 사람들이 많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시장만을 보기에는 창업이라는 길은 내가 투자라고 해서 뭔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있는 기간보다 훨씬 길 거다. 특히 내가 대표라면은 거의 빼박이 되죠. 내가 상장하고 상장해서도 몇 년 내에 아예 내가 지분을 못 파는 조건도 많이 달잖아.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당장의 시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안 좋게 보는 건 우리나라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거의 뭐 그런 낙인의 찍혀요. 한번 실패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한 번 실패했다고 해도 그걸 실패로 그렇게 쳐주지 않잖아요. 이런 문화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도 우리나라 한 번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평생 이제 엄청난 빚을 지고 살겠죠. 그 말이 맞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많이 대화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그 주제로 저희가 토픽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쟁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비아드님하고 이렇게
제프님이 네.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의견 다 네, 다를 수 맞아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한번 네. 토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네. 두 분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아, 네. 그런 세션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예, 네. 저는 시간이 네. 남기 네. 때문에. 그럼 언제든지 네. 저희가 또 불러서 같이 대화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 잘 아. 만들어가지고 또 한번 저희 비아또님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지호였습니다. 제프였습니다.